그것에 민주당의 활동, 시의원의 역할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늘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미안함이 많이 남는 12년이고요. 만약에 제가 시의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좀 아마 그거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12년, 그 시간에 그 소임을 다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의원에 도전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으로 멈춰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삼선 의원 되자마자 저는 4선 가지 않는다. 역량이 되든 안 되든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시민과 함께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역사도 우리 12년의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교육연수위원장 하기남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새벽까지 개표 방송 보느라 잠도 못 자고 안타까워했던 시간도 이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 엄청 환호했다가 너무도 당혹스러운 패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깊은 절망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것이니까 또 누군가는 나서서 도전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남도당 공식 유튜브 단디민주에서는 경남민주당 열전이란 이름으로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3선 시의원을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 경남도당의 자랑스러운 3선 시의원 여전사 한은정 배윤주 의원님을 모시고 경남민주당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한은정 시의원은 창원시 3선 시의원, 그리고 배윤주 시의원은 통영시 3선 시의원입니다. 다들 각자와 인사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부터. 예, 창원시 의원 3선은 아직은 현직입니다. 예, 창원시 의원을 지낸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시의원하고 있는 삼선 의원 배윤주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은정 의원님은 시의원 지역구가 어디죠? 저는 창원시 선거구로 사파 상남으로 3인 선거구 지역구입니다. 우리 배 의원님은요? 저희는 통영시가 선거구인데요. 강도면, 용남면, 도산면. 지역으로 본다면 저희가 한 4분의 1 정도의 지면을 가지고 있고, 인구로 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의 지역구 인원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삼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그렇죠. 저희가 삼선 기간이 같네? 네, 동기입니다. 졸업도 같고. 네. 무슨 고등학교 같아요. 3년 지나고. 그 제가 배윤주 의원님과 최양희 의원님하고는 약간 각별한 또 처음 출발했던 그런 애정이 좀 있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 이제 다들 이번 지방선거 속상하시죠? 그렇죠. 아니, 그러게요. 각자 엄청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노력했던 부분, 또 지나가면서 느꼈던 소회, 또 선거 결과에 대한 느낌? 총평? 아쉬움? 이런 것들이라도, 두 분 누구라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 먼저 하실까요? 예. 저 굉장히 선거, 당내 경선 너무 좋아하잖아요. 매번의 그 선거는 알게 되고 또 배움을 남기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선거운동 기간에 저는 도지사 김경수 후보의 유세위원장으로 후보와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선거운동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게 캠프 분위기나 그리고 유세 현장을 굉장히 유쾌하고 좀 명랑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이제 저희 선거 운동, 그 본선거 운동 이전부터 이제 우리 후보님이 강하게 요구하셨죠. 그 제가 유세하는 김경수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노무현의 김경수 또는 문재인의 김경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가야 할 내 인생 정치의 그 역사와 내 개인의 뭐 달성, 당선을 위해서는 내 서사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구나. 우리 김경수 후보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김경수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때 좀 짠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비서관이 아닌 민주당 정치인 김경수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안에 있는 선출직 3선을 지낸 한은정이 굉장히 많이 배웠고, 뭐 당선되기까지 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저는 김경수라는 민주당 정치인 김경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것으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좋게 해석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그 절망감이 네. 컸어요. 야, 네. 그 결과를 보면서 뭐랄까 전쟁에서 우리가 고지에 몰려서 몰살된 느낌? 앞으로 우리가 과연 모병을 할 수 있겠나?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겠나? 그런 좀 절망감을 느꼈었는데 또 우리 한 의원님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셨다니까 새롭네요. 저는 그 절망감에 깊이 공감하고요. 네. 아직도 좀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시장 경선을 준비하다가 시장님을 지원하고 그리고 종괄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네. 그리고 또 우리 도지사 선거에서는 지역에 중심적인 선대본부를 맡아서 이번 선거를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꼭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탄핵 이후에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효능감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남이 제 고향이 있는 이 경남이 그거에 뭐 아지트처럼 느껴지는 이런 거 이번에 불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경남인들도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우리 새로운 후보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 반드시 이기고 싶었고 이길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거대 담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다시 우리 도민의 마음을 얻고 또 우리 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가야 되는 정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아마 우신 분들이 절망했던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우리가 총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은 슬펐던 거 사실이잖아요.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거, 특히 이제 육산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두 분을 이제 먼저 모신 이유는 이제 삼선 시의원까지 하셨는데 더 출마하지 않으시고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틔워주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우리 경남도당 당원들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두 분은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출마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셨거나 중간에 결정하셨거나 어쨌든 출마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나 계기가 뭔지 우리 이 방송은 이제 우리 경남도당 당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질문을 받아봐서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의원님부터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예.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12년 그 시간에 그 소임을 다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희 이제 아주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구가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도 아니고 또 지역구 의원이라는 제가 종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선에 도전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발전이나 또 저를 믿어주신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참신한 방법을 가진 새 의원이 우리 동네를 좀 더 세심하게 또 살피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또 있었죠. 저희 상남 사파 지역구가 3인 선거구인데 이제 나아번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만약 나아번에 출마할 후보가 없다면 나아번으로서 제가 출마 후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고요. 근데 너무 다행히게도 저희 경선을 준비하는 두 분의 후보가 나아번도 출마하겠다는 용기를 내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수월한 마음이 있었고, 또 결과는 우리 모두가 바랬던 동반 당선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물러설 때를 아는 선택과 지역을 위한 판단이 옳았음을 후배들에게 멋지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의 당선자는 누구죠? 네, 진형익이라는 청년 의원이고요. 또 나아번 김원일 이제 당선자는 저희 동네에서 봉사왕으로 이름이 유명하신 또 참 동네 선배님입니다. 잘 됐다,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은 시장 경선을 하다가 네. 이제 그 후보를 밀어주고 이제 예.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지지선을 하고 불출마했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네, 저도 결과적으로는 제 지역구에서 가나를 다 민주당으로 세웠고요. 통영에서도? 네, 야, 네, 대단하다. 그랬고 또 우리 어렵게 또 우리 강석주 맞아, 민주당 이번에 후보도 통영은 했고 시장도 당선됐잖아요. 시장도 당선시켰습니다. 배 의원님이 네. 밀어주셔가지고 됐네. 아, 양보해 그런 건 주셔가지고. 아니지만 당의 결집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불출마하게 된 계기는 앞서 이렇게 좀 비춰졌듯이 저는 우리 삼선 의원답게 예전에 십수년 전에 민주당의 역량은 저희 당원이 200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민주당 비례라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서 12년 정치를 하면서 길을 연다는 자세로 항상 일을 했거든요. 네. 재선까지는 열심히 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3선이 되니까 이제 정권이 다시 윤석열 정권으로 가면서 어렵게 8년을 이끌어왔던 지방의회 역할이 퇴행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삼선 의원 되자마자 저는 4선 가지 않는다. 역량이 되든 안 되든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갔던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희 욕심이 아니라 우리 당원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도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후보가 나왔을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경선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 지지선을 할 수 있었던 용기도 거기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우리 통영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결실을 맺어져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장 선거가 34표 차인가요? 44표입니다. 44표? 네. 정말 아슬아슬한 아찔했죠. 차이로 예. 당선됐는데 만약에 네. 이제 거기 좀 불협화음이 있었더라면 좀 쉽지 않았을 건데 네, 그죠? 44표라는 건 사실은 네. 22명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통영 시민 11만 명 중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좋게 비춰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큰 결단을 해주셔서 또 그렇게 화합, 스무스하게 이제 네, 선거가 예. 진행됐기 때문에 겨우 그래도 이기잖아요. 네,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두 분이 참 뭐랄까 비례로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지역구에서 두 번 더 해서 3선까지 왔는데도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참 좋아요. 저는 되게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전철을 후배들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시의원을 이제 12년을 했잖아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2년 동안 이제 시의원을 했고 또 하면서 이게 뭐랄까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멈춘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1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 경험, 보람, 또 내가 대표적으로 발휘한 조례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스스로도 정리하고 우리 당원들에게 나 이런 거 했고 이래서 기뻤고 슬펐고 뭐 후회는 없노라라고 좀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배우님. 아우, 제가 못할까요? 우리 한현조 의원님하고 같이 시작해서 공감이 너무 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4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효능감이 우리 지역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지사 시절에 무상급식을 저지하겠다는 그 뭐 서민 지원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이 바뀌었을 때 도라는 그 지원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될 도라는 강력지자체에서 지역의 시의원들이 다 동의되어서 진행되는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를 한순간에 예산을 가지고 협박해서 엎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집회도 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열어가는 길에 대해서 효능감을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처음에 들어갔을 때 12대 1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라 하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선출직으로는 이제 12년 차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을 영입해서 진행했던 그렇죠. 정치였고요. 저희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받으면서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경남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저희가 손수 함께 배우고 함께 열어가는 정치를 저희가 각각의 조례를 통해서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세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민주당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배 의원, 니 똑똑한 건 알겠는데 그 머리수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역사도 우리 12년의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저지했던 거. 그리고 또 그 학부모 연대를 통해서 민간 협치 기구인 그린로드 대장정 같은 것들을 10년 동안 이어가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청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청년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례 중심의 시의회의 역할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해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출판 기념회 배윤주의 깃발책을 네네. 이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예. 그게 이제 12개의 항목이 나오잖아요. 네네. 주제가 나오는데 네. 첫 주제가 경제, 네, 지역 네. 화폐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공유재산을 막 팔아도 되는 거를 시도하는 것을 네, 막았죠. 저지 네, 막았죠. 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네. 제가 그때 1대 12였거든요. 네. 1대 10인데 그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조례에서 이제 조례 심사 자체도 뭐 1대 5로 네. 1대 5로 졌고요. 네. 그리고 다시 본회의에 들어와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6대 7로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그 자체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운영위 소집 자체를 막았습니다. 운영위 자체를 못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장이 재산을 팔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지했다. 네. 그런 역사를 사실은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역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소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공유재산 얘기도 그렇지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보통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하는 책 보면 신변 잡기 위주의 네. 또 뭐 화보 위주의 네, 분량 그렇죠. 세우는 건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 책이 196페이지인가 198페이지가 네.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읽어보면서 이거는 뭔가가 정말 직접 쓰신 거라면 네. 대단히 정말 잘 쓰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어떤 작가의 언급 또 네. 통계의 내용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이게 뭐 전문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까 공유의 역설 네, 이래가지고 네, 네. 공유제 각자 자기대로 하다 보면 나머지가 황폐해지지만 또 공유가 그 사회 내에서 질서와 제도적 합의로 오히려 공유가 발전이 된다는 그런 논리도 네,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작가의
그 언급도 되고 직접 쓰신 거예요? 네, 꼼꼼히 읽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공약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공약 발표까지 가지 못하고 일공약만 발표하고 이제 경선에서 이제 지지 선언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의원이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건 맞습니다. 민원 현장에 항상 가 있어야 되고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옳든 그르든 경청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시의원의 역할은 어디서 빛을 나는가 하면요.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것은 굴욕입니다. 비열하고요. 어떤 순간에 거수를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시의원들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역의 이익도 있고 또 지역민의 수건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물려지는 것도 있고 결정을 할 때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서 미루는가 하고 몰라서 손들어주는 거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시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당원님들 보고 계시면 우리 배윤주의 깃발이라는 책을 한번 진짜로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내용이 탄탄하고 또 재밌고 네. 또 뭐랄까 그냥 지역의 시의원이 막 쓰는 것 같지 않은 뭔가 좀 약간 교수님 같기도 하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배치를 하셔야겠네요. 이런 그 통영에 대한 이 12가지 고민으로 탄탄하게 이게 재워진 이런 인물들은 반드시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이따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예. 자, 우리 한 의원님은 참 그 삼선 시원을 돌아보면 네. 좀 뭐랄까 뿌듯한 순간도 있고 아쉬운 순간도 있을 텐데 우리 당원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민주당에서 창원시 의원으로서 12년은 저는 또 조금 이제 우리 배윤주 또 의원님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항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가족에게는 미안하고 또 동지들에게는 고맙고 저는 이제 이 민주당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당의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12년 동안 매해가 선거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죠. 매년 했죠. 또 저희도 지금 바로 또 이제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전당대회를 또 시작해야 되는 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요구했어. 그래서 제가 약간 급한 목소리로 이 선거 끝나면 해줄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는 선거 끝나는 날이 없잖아. 이거 끝나고 또 할 거잖아. 그래서 항상 기다려주고 또 저는 그것에 민주당의 활동, 시의원의 역할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늘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미안함이 많이 남는 12년이고요. 또 그 쉼없는 여정 속에서 저를 키운 것은 결국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그리고 당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또 밥 먹고 연대하고 또 그 속에서 치열하게 이제 문제 해결력을 제가 시의원 속에서 그 역할과 당 안에서 부딪히는 것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배워가는 큰 자산을 얻어가는 12년이었다. 초선 출발선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멘토가 되어준 선배님들과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우리 후배님들, 제가 언제든지 그 추억을 12년간의 추억을 언제든지 끝내 쓰려고 합니다. 항상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두 분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네. 우리 배 의원님은 이제 YWC의 네. 이제 사무총장을 쭉 하신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쭉 하시다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때 그 이제 비례 안철수 씨 합당하고 말일 때 제안 받아서 이제 예. 민주당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12년을 보냈고 또 우리 이제 한 의원님은 이제 주부로 계시다가 우리 경남도당의 이제 당직자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뒤로 비례대표로 등단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로 있다가 또 주부로 있다가 이 12년을 민주당 여전사 시의원으로 쭉 보내왔는데 이 12년을 후회스럽거나 그렇진 않고 한 걸 잘했다라는 느낌은 드는가요? 어떤가요? 저는 정말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게 돼서 그런가? 그 사람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제가 참 보잘것없고 한없이 꺼지다가도 또 나를 일으켜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 우뚝 서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성장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배우님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해도 예, 되죠. 예, 예.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아픈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함께 하는 분이 부족하다는 것,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민주당 비례도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한윤정 의원님하고는 좀 다른데요. 정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를 하다가 민주당 비례로 선뜻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아까처럼 청소년 예산이 1도 없는 통영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작은 가벼운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무상급식 부딪히고 공유재산 막아서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내가 차라리 법을 공부했었어야 되나? 그런 어떤 깊은 자질감과, 그리고 내가 원래는 굉장히 저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쉽게. 그런데, 이거 내 개인이 이렇게 저질렀을 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후에 어떤 여파가 오지? 내가 여기서 이게 맞다고 주장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좋은 쪽으로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로 수시로 발목이 잡혔고요. 수시로 주저앉았고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야 하니까. 내가 멈추면 이 길이 멈춘 것으로 끝나니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걷고, 아주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배윤주가 참 바보 같다, 제대로 못 싸운다, 이런 끊임없는 질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나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또는 당원을 대변하는 그 의원으로서는 그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느냐는 끊임없는 고민 때문에 성격대로 못하고 주저앉아 올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한 것은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시의원의 새로운 역할을 기억해 주시고, 또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끌어주셨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지금 민주당 다수당, 저 통영 같은 경우는 민주당 시의회가 지금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많이 울고 좌절했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 시간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정당 생활을 이제 오래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두 분을 이제 지켜봤는데, 저는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배 의원님 생각하면 똑순이, 야무진 그 일을, 네. 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똑순이 같고, 예, 한 의원님 생각하면 완전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답변에서도 그게 느껴지죠. 완전 유쾌한 사람으로 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예. 한 의원님은 그 시의원 하시면서 이제 선거운동, 내 선거운동 할 때나 남 선거운동 할 때나 보면 누구 못지않게 네네. 내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막 진짜 춤도 추고, 또 그 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유쾌하게 임하게 된 무슨 계기가, 또는 그런 뭐랄까, 무엇이 그렇게 유쾌하게 한 의원님이 이끌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 안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또 제 안에 있는 그게죠. 이제 유쾌 본능. 유쾌 본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만약에 제가 시의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좀 아마 그거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이 이제 박제가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됐을 때도 분명히 그게 그 되돌려 보자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크게 뭐 문제는 없겠죠? 유쾌한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네,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유쾌하게 사람을 만나면서 또 민주당 안에서의 내 존재감을 느끼고, 또 정책을 공부하면서 통영을 고민하면서 일을 하려고 애써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시의원 3선으로 이제 이렇게 일단은 1차적인 여정은
시즌 1이라고 하죠. 를 마무리했는데 분명히 이제 뭔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해야 되나요? 예. 제가 경선을 준비할 때 사실은 경선 준비한 지가 한 1년 이상 경선을 준비했거든요. 경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더 큰 정치, 꼭 필요한 정치를 위해서 제가 시장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인사 다니고 만나고 또 당원들 분들에게도 그런 소통을 해왔을 때, 강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가 그래도 뭐 할만은 한데 때가 됐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보수인데 여성 시장을 뽑겠냐, 당내 경선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굴하지 않고 갔던 것은요, 그렇게 길을 여는 것이 가만히 서 있거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또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머무르는 형태, 안주하는 형태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힘당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지키면서 우리 시민들,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근데 우리 그 의지의 경남민들은 그걸 또 의리라 생각하고 지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우리 민주당은 도전하면서 지역민들이 바뀔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선을 포기하고 지지선언한 것 또한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으면 끝까지 감당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멈춰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할이 있다면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면서 저는 민주당이 우리 경남에 또는 통영에 의미 있는 우리 편이다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최소 40% 이상 그냥 뭐 당이 좋다 이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에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경남도민, 통영시민이 든든한 그런 민주당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역할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많이 발굴하는데도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객관식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 네. 빙빙 둘러서 그러는데 아니 자 이제 지금 이제 선거 네. 끝났어요. 다음 네. 선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 자 그러면 내가 원래 하는 시민단체로 돌아간다 1번. 이 2번 뭐 혹시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 달려갈 것이라 생각해서 전화기 기다린다 2번. 3번 뭐 유학 간다 3번 뭐예요? 아이고, 저요. 근데 지역민들께서는 이번에 뭐, 우리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요. 공모에 일단, 맞네. 넣어놨습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는. 예. 자, 한 의원님은 서울에서 전화 기다리나요? 저희 지금 뭐 소문,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 네. 행복한 소문입니다. 저에게. 전화 참, 저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전화 좀 꼭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자,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전화를 기다리는 이유도 있을 건데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그 본인만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 도당 안에서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민주당 내에서 한은정하면 뭐 춤추는 시의원으로 제가 이제 역사를 남깁니다. 제 뒤를 이을 또 후배가 나타날지 어쩔지 그 주변을 밝히는 에너지 그리고 또 웃음 그렇지만 또 때로는 선출직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또 질타 아닌 또 질타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당 안에서 버텨내는 가장 큰 무기였고 제 개인적으로 재능이었습니다. 우리 박인하 위원장님께서 전화 기다리느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아마도 그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의 이제 인연들로 인해서 한은정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내 경선을 하면 한은정만의 이제 또 의리가 약간 솟구치는데, 저는 이길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픽하고 확신하는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정청래와에는 인연이 동지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과도 동지, 정청래와도 동지. 그래서 사람이 낳는 정당 활동을 저는 질문 내내 답변에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람을 남기는 정당 활동을 하는 한은정을 제가 제 스스로 응원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리더의 자질이 있는가? 아니면 스텝으로서 더 훌륭한 기질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늘 던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업무비를 수령하게 됩니다. 배윤지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점심은 사겠네. 점심은 사야죠. 선배님이 삽니다. 그 마지막 업무비를 수령하면서 제 이제 시의원으로서의 한 걸음은 물러나지만 제 노력과 제 기대치와 희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제게 온다면 그때 더 기쁜 마음으로 경남 민주당 열전의 문을 세게 두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두 분 다 얘기해서 뭐랄까 이게 아쉬움을 잘 못 느끼겠네. 즐거운 순간들만 아쉽을- 딱 얘기하고 나 놓기 아쉽네. 싫어, 더 하고 싶어 이랬던 모습을 전혀 느낄 수가 없네. 보통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물론 그러니까 시연을 더 하지 않는 게 나의 자인지 또는 주변의 압박에 의한 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네. 시연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또는 그 아쉬움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예. 예, 제가 선택한 것이고, 저의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은 진짜 12년으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에, 시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변동을 하면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통영시의회가 13명에서 14명으로 되면서 제 지역구가 3인 선거에서 4인 선거가 된 거예요. 살짝 욕심 생길 수도 있겠네. 전화 엄청 받고요. 네. 무소속 나라. 지금 그 민주당 원래 저쪽 당에서 3명이 내지 않습니까? 4인 선거니까 3명 내는데 1명 더 내도 되니까 민주당은 오늘 아니면 뭐 무소속 나오라. 지역민들은 시의원의 내 역할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요. 배윤주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무소속 나오라고까지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담론, 제가 시민들 옆에서 손잡아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우리가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열어드릴 때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배윤주가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시의원의 역할이고 또 민주당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정책 속에서 끌어나가서 해드릴 수 있는 큰 정치가 있다는 것을 그 정치의 효능감을 개인한테 국한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전화 오신 분들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시의원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여러분들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치를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중간 역할을 바꾸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희가 최미서 의원님, 저희 또 박용수 의원님 이렇게 하실 분들을 새로운 일꾼들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정치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정말 욕심이 나는 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그때마다 나 혼자 부들부들 떨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이쁘게 봐달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나아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를 이쁘게 봐달라 도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연수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역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지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 정치라는 것은 더 나은 형태의 정치적인 역할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시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어쨌든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 배 의원님은 진짜 야무진 똑순이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시의원으로서 아쉬움은 없지만 이제 누군가가 다음 시의원으로 들어오고 또 민주당 또 후임자들이 이제 들어왔고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있고 할 텐데 12년 시의원 경험자로서 나 후배들에게 뭐랄까 반면 교사도 아니고 경험자 뭐 오답 노트 같은 그래서 이 말씀은 꼭 해주고 싶다. 당부의 말씀 뭐 이런 것 아니면 또 내가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는데 또 우리 당원들에게도 또 뭐 감사도 좋고 뭐 어떤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한 의원님부터 하자. 네. 우리 배은주 의원님의 앞선 말처럼 시의원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활동을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멘토를 곁에 두세요. 그것이 나이 차이가 더 어려도 되고 꼭 남자, 여자에 국한할 필요도 없고 앞선 경험을 한 사람과의 뭔가의 의논은 실수를 또 줄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답을 찾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저는 멘토를 두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늘 선명한 명분을 가지세요. 명분이 확실하다면 비록 결과가 다를지라도 곁에 동지가 남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내 생각이 담긴 글쓰기 연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후배들에게 잘 권합니다. 기초의원이지만 선출직 당당한 정치인입니다. 어떤 현안이든 대중 앞에 나의 생각을 글로 쓰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말로도 또 전달될 때 충분히 기성전결. 저 역시 늘 그래서 제가 SNS,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 나름 일기 쓰듯이 글쓰기 연습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후배에게 드리는 선배로서 세 가지 조언은 이것들입니다. 예. 졸업식 같아. 저도 좀 그 부분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라서 조금 길면 편집해 주십시오. 네. 저도 세 가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 경험이라서요. 제 얘기가 다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늘 혼자인 것 같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무언가를 앞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정의 순간에 혼자 남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변해서 앞에서 얘기할 때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결과가 좋았을 때 자기가 우쭐해집니다. 내가 냉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거나 좀 부당하게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 분노합니다. 내가 어땠대? 나 억울하다. 이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역할을 잘하면 역할을 부여하신 분들한테 가서 아뢰고 함께 위로하고 역할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좀 더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정치인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돌리고 힘들어지면 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뭐 이렇게 내가 어땠는데 뭐 이래 억울하다 이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숨는 습관이 있는데요. 숨어서 될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공인의 결정을 빨리 하고 추진 있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야만의 시간을 위로받고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자원봉사회가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매번 음식을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가서 설거지라든지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몸을 씻어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냥 같이 봉사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왜 정치가 큰 봉사인지 알게 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통영이나 경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지 역할의 부여가 명확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의원으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배움에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한 2년 동안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됐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으면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습니다. 그럴싸한 말씀을 하고요. 근데 그 그럴싸한 말씀 속에서의 차이점, 정확한 팩트,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시의원 대접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A라고 믿고 싶을 때는 A가 아닌 다른 B, C의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움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고 겸손할 때 정치할 수 있는 자질을 비로소 본인의 한 여러 가지 그 칼 중에 하나를 자기가 지니게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썩내지 않는다 하셨다는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길을 우리 한은정 의원님처럼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제가 어려운 일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총칼을 맞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 지역의 일꾼으로. 그래서 꼭 세 가지 저희 경험을 담아서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네. 설교 말씀 같아.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삼선 시의원으로 시의원 임기를 다하는 배윤주 한은정 시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의 소중한 여전사들 자원입니다. 이들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또 전수되어서 새로운 대를 잇는 또 훌륭한 시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분들은 또 지금까지의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경남 민주당 열전에 오늘 두 분을 이제 우리 당원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혹시 두 분 빠뜨린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하실 때 딱 하시고, 네. 이게 뭐 토론처럼 그런 건 아닌데, 예.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우리 경남 민주당 열전 3선의 여전사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례대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시 의원 한은정은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요,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또 하면서 반복적으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겠습니다. 좋은 일, 새로운 소식 생기면 얼른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죠. 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통영에서 민주당으로 열심히 다해서 12년 동안 정치해 오고 있는 배윤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는 옷을 입든 옷을 벗든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한은정 의원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배윤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님. 네. 자, 우리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하죠. 손을 들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당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